코인 투자를 1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플랜비가 오늘 또 다른 예측을 들고 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플랜비는 25년 이상의 금융시장 경력을 가진 네덜란드의 익명 기관 투자자이자 대량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스톡 투 플로우라고 부르는 S2F 모델의 창시자입니다. 플랜 B의 S2F는 무서우리만치 가격이 맞아서 바이블 수준으로 믿음을 주었던 차트였지만 2022년 5월 루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S2F 차트도 완전히 깨진 이후 완전한 차트가 아닌 것이 확인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루나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핵폭탄급이었던 만큼 해당 사태 이후에는 다시 비슷한 가격 차트를 그려주어서 여전히 S2F 모델은 째려봐야 할 차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플랜 B의 핵심 이론인 S2F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처럼 새로 발행되는 양이 기존 재고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자산군에 속하는 데다가 반감기를 거칠수록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2024년에서 2028년 사이클의 평균 가격은 50만 달러, 약 6억 8천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2026년 5월이니까 앞으로 2년 7개월 내로 비트코인이 6억 8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최근 시장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약 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플랜 B 차트와 유사하고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플랜 B의 경우 단기간의 가격을 맞춘다기보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비트코인의 RSI도 50대에 머물고 있고 유가와 전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몇 번의 출렁임이 발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플랜 B 역시 비트코인은 루나 사태와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큰 하락은 없겠지만 당장의 가격은 오를 수도 조금씩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플랜 B의 예측과 각종 차트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종합해보면 2년 정도를 바라보는 투자라면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는 것만으로도 5배 정도는 무난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이 당장 똥망할 거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양자 컴퓨터 해킹 위협이 요즘에는 다시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 해킹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부풀려진 게 맞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급 연구원인 댄 로빈슨이 지난번과는 결이 약간 다른 새로운 양자컴 해킹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댄 로빈슨은 유니스왑 V3의 설계자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보안 프로토콜 관련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 패러다임 리서치의 파트너인데요. 현재 구현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암호화 체계인 ECDSA는 미래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역산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복습하자면 비트코인이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지갑의 경우 구형 주소인 P2PK 방식의 공개키가 노출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로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이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면 신용주소로 자동 변경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물량 110만 개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들을 포함해서 총 2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양자컴의 핵심인 논리 큐비트 1500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부터 해킹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댄 로빈스는 타임스탬프 비상구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양자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금 네트워크에 소프트 포크를 심어두는 방식으로서 지금 기준에서는 2035년 즈음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점이 지나면 기존 방식의 서명을 거부하고 반드시 양자내성 암호가 적용된 새 주소로 코인을 옮기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때까지도 사토시 물량처럼 움직이지 않는 휴면 비트코인들은 네트워크 차원에서 동결 상태로 만들어서 양자컴으로 해킹을 한다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방식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 없는 특별한 증명을 제출하면 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두는 것이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인데요. 이를 수치로 비교해보면 현재 95%인 보안도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5%까지 급락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을 적용하면 85% 수준의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커다란 매력점인 것이죠. 로빈슨이 제시하는 이 모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 반대로 지난번에 제시되었었던 예전 주소의 비트코인은 소각해버리자는 것에 비해 가격 상승 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각을 해버리자는 것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대단히 파괴적인 방법이기도 해서 로빈슨이 오늘 제시한 타임스탬프 방식이 훨씬 인간적이지만 저를 포함해 코인 시장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분을 챙기는 것보다 당장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해서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체코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1%를 할당해서 모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정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대만이 보유한 6,02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 일부를 비트코인 매수에 할당해야 한다는 전략준비금 도입을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안은 대만 입법위원인 코 주춘 의원이 제시했고, 매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때마다 보유한 달러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만큼 보유 자산의 90%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산 다변화의 목적으로 일부는 비트코인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발표와 함께 중앙은행에서는 한 달 내인 5월 중으로 디지털 자산의 준비금 편입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외환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 제일 좋겠지만 자산 보관 다양화를 위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날아가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선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대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경우 100만 비트코인 매입을 목표로 법안이 추진 중이고,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부탄, 브라질, 파키스탄, 스위스,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서도 국가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 달러의 가치 하락이 너무 뻔한 상황에서 달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금의 경우 보관과 현금화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완전한 메이저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제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모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닌 과연 몇 퍼센트가 비트코인에 할당될까를 궁금해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적게는 3%, 많으면 10%까지도 비트코인 매수에 할당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의 5%를 비트코인 매수에 할당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즉시 24만 5천 달러, 약 3억 6천만 원이 될 것이며, 국가적 포모가 발생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되면
41만 2천 달러, 약 6억 원이라는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언급한 3억, 6억 원은 ETF나 기관, 기업, 개인이 사들이는 비트코인은 계산하지 않은 외환 보유고 효과만을 정리한 것인데,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몇 개만 더 늘어나면 도미노 효과와 공급 쇼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10억 원 이상 오르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